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자, 정부가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일 간 갈등은 다시금 불거졌고 또 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는 등 이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는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한미 동맹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자, 첫 질문은 돌아가면서 발언기 드릴 텐데요. 김경엽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출범한 직후부터 한미 동맹의 위기다 이런 얘기는 계속돼 왔습니다. 균열론, 코리아 패싱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기였더라면 아마 지금은 벌써 한미 동맹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숫자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4년간 6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에 벌써 9차례 열렸습니다. 어느 대통령 때보다 자주 만나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미동맹 위기론이 자꾸 나오는 것은 자꾸 이제 그 보수 야당 쪽에서 자꾸 제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한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도 이럴 때 자꾸 동맹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버리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이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한국 정부에다 대고 한국 정부가 대고 한미동맹이 위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일본의 요구 웬만하면 다 들어줘라 이런 얘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해서 그래서 초당적인 외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참 아주 미국에 가서 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초당적 협력 외교를 하겠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회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다고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게 무엇이 자꾸 위기냐, 그 무엇이 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실질적으로 위기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백승지 의원님. 예, 김경엽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2%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를 준비한 것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위기다. 이런 전제에서 이렇게 2%가 마련된 것 같은데 저는 위기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 관계, 동맹 관계를 왜 위기를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 관계가 만약에 한반도에 어떤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변이 일어났을 때 한미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아니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서 그 부분에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 간의 신뢰 문제가 있는데 자주 만났다고 해서 신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뢰가 없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주류 사회와 한국의 주류 사회, 미국 주류 사회가 보는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부분에 또 한국 주류 사회가 미국에 대한 어떤 문제, 태도 문제 이런 문제가 신뢰관계에 상당한 금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동맹 기제가 여러 가지 같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 태세인데 한국과 미국이 군사 훈련을 예전처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거 며칠만 훈련 안 해도 바로 표시가 납니다. 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본인이 보면 하루 운동 안 해도 알 수 있고 또 주변 가족이 볼 때는 며칠 운동 안 해도 알 수 있고 코치를 한 이틀만 운동 안 해도 안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연합 훈련을 하지 않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합 훈련을 대폭 줄인 이런 부분이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야 제대로 우리가 나중에 위기 시에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고요. 또 앞서 나왔지만 방위 분담비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느냐 문제, 협력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이전과 다르게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 군사 태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이전과 다른 질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 늘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죠. 국민들한테 한미 관계는 빛 셀 틈도 없다. 물 셀 틈이야 빛 셀 틈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미국의 현장에 가서도 느낄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군사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JTBC도 이제 그걸 알고 올 주제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고 위기 국면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우식 대표님. 네, 저는 그 위기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한미동맹 위기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말기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뭐 한미동맹 위기론이 아니라 그때 한미동맹 붕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무너진 한미동맹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막 대선 공약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정작 백악관에 있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판단은 한국에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이 자꾸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는데 활용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위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한테 돌리는 이런 어떤 화법은 전혀 그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따 토론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될 대한민국 국익 또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수단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 또 국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지난 10여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그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돈도 다 내라.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얹어가지고 5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위기로 간주하게 되면 우리의 국익이 크게 훼손당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그럼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에서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위기로는 일종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안 돼요. 위기 이전에 막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위기의 문턱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실 태풍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쪽 태풍은 저쪽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동맹을 돈으로 보는 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뭐 미국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또 한국 측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태풍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북한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그래요. 북한이 잘 풀리면 되는데 북한이 안 풀리면 주변국을 소홀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한미동맹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10월에 그 9.19 평양 정상회담 한 다음에 미국 가서 때이르게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갈등을 빚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일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로 지소미아를 건들모로 해서 그것이 한미 간의 갈등으로 또 번져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동맹을 갖다가 잘 관리하려는 의지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양측에서 동맹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로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이슈들, 지금 뭐 지소미아는 넘어갔지만 방위비 분담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핵공조라는 게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착안해서 그것이 정말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